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오늘은 경제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63쪽을 펴주세요. 페이지 63쪽입니다. 그럼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재화, 서비스, 생산, 소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골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음식이나 옷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런 물건을 재화라고 하죠. 재화. 그 다음에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사의 노력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활동, 이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면 미용사가 머리를 잘 손질해주면 우리 기분도 좋고 또 활동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 활동을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약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주시는 것. 그 다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것. 이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라고 하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라고 한다. 그 다음 경제활동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한다. 생산활동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생산활동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생산활동, 어떤 것이 생산활동인가? 네. 돈을 벌 수 있으면 생산활동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지. 1. 농부가 사과를 수확했다. 그러면 사과 팔면 돈 벌 수 있겠죠. 농업이죠, 농업. 네.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활동입니다. 2번. 공장에서 사과로 주스를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이것도 생산활동. 3번. 가정에서 사과 주스를 주문했어요. 사 먹으려고 주문한 거죠. 이것은 소비죠, 소비. 그래서 생산활동 아니고, 이것은 생산이 아니고 소비활동이죠. 돈을 썼어요. 번 게 아니라. 4. 사과 주스를 가정으로 배달해주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산활동입니다. 그 다음 3번.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활동과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생산활동, 돈을 벌 수 있으면 생산활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배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소득을 나누어 갖게 되죠. 그래서 분배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월급 받는 거죠. 예. 월급,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 거예요. 월급이죠. 이게 분배. 소비활동은 돈을 쓰는 것. 물건을 사서 돈을 쓰는 것을 소비활동.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활동을 전체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생산, 분배, 소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예, 만들어내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생산입니다. 두 번째,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나누어 가진다. 분배받는다. 대가를. 그래서 분배.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경제생활을 이해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활동의 주체. 네, 경제활동은 경제하면 돈이 오고 가는 곳은 경제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제활동의 주체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경제활동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목표,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 경제 주체와 경제하는 주인공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 역할이죠. 경제 주체와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 주체들이 상호 의존, 서로 기대는 거죠. 네, 상호 의존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의존하고 순환하는 경제활동을 이해한다. 여기서 순환하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인데 순환은 돌고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활동이 순환하는 경제활동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돈이 잘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잘 돈다는 거는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어땠어요?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았죠.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잘 돌아야 한다. 경제활동이 잘 순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경제활동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산활동을 하는지, 소비활동을 하는지, 생산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5쪽입니다. 65쪽에 보시면 네, 글씨가 다 보여야 돼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인공이죠. 경제활동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며 그 역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 주체라고 한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가계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가계는 개인을 말하고 기업은 회사, 정부는 나라, 외국은 다른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되겠죠. 외국과.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럼 첫 번째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주체로 개인을 말한다. 가계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우리들은 기업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소비하는
개인은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기업이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사서 사용하는 소비 활동의 주체가 개인이다. 두 번째, 기업, 회사죠. 기업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 뭔가를 사는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개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래요.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러면 그래서 생산 활동의 주체다. 두 번째죠. 기업.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누구한테 제공해 주나요? 우리들이 사서 쓰죠.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가게에, 개인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많이 팔면 어때요?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업의 회사, 기업의 이익을 이윤이라고 한다. 이윤, 기업의 이익. 기업은 최대 이윤을 얻고자 노력한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나라죠. 나라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뭘 받나요? 세금, 우리 세금 내죠. 나라에. 회사도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국방, 나라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외교,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치안,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치안 등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해요.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재를 생산해서 나라에서는 공공재를 생산하죠. 그래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한다. 도로를 누가 개인이 만들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전체 도로를 개인이 만드나요? 국가에서 만들죠. 그리고 배가 드나드는 항만, 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 이건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도로도 사용해야 하고 배도 이용해야 하고 비행기도 이용해야 되겠죠. 특히 기업은 외국에서 재료를 사오기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외국에 수출도 잘해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기업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나 또는 재료를 오고 가게 원활하게 잘 오고 가야 경제 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도로, 항만, 공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해서 국민의 편의 또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다. 국가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의 주인공은 외국이죠. 이제는 외국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살 수가 없거든요. 외국의 물건을 팔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죠. 우리 석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 다 멈춰야 되고 난방시설,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려면 기름 필요하죠. 그럼 공장의 기계도 못 돌아가요.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외국에서 기름 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중요해졌어요. 경제 활동에서.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수출은 나라와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출은 파는 거죠. 수출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것을
수입원,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이때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뭐라고 하나요? 무역이라고 하죠. 여기 있죠. 무역. 무역 활동의 주체를 말한다. 무역 활동의 주체가 외국이죠. 외국에 물건을 파니까 사오기도 하고. 최근 세계화라는 것은 교통통신이 너무 발달을 해서 다른 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오고 가고 교류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마을처럼 쉽게 외국가 오고 간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세계화라는 말을 쓰는데, 최근의 세계화로 우리나라 경제에 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외국과 너무도 빈번한 교류,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순환. 네, 66쪽입니다. 네, 페이지 66쪽. 경제활동의 순환. 경제하면 돈이 생각이 난다고 했고,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순환. 가계는 개인이죠. 소비의 주체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물건을 사기만 하나요?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기만 할 수는 없죠.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동시에 근로자도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는 사람은 지주,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을 수 있겠죠.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테고, 지주, 땅 주인은 세를 받겠죠. 땅세. 그 다음에 투자가, 자본이 있어서 어떤 회사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뭐 큰 자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도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가 되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투자가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근로자도 돈 벌고 월급 받아서, 지주는 세를 받아서 돈 벌고, 투자가는 주식이나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어요. 그럼 돈을 버는 것은 생산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근로자, 어떤 사람은 땅 주인, 지주, 어떤 사람은 투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일도 함께 하죠.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소비만의 주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산의 주체만도 될 수가 없죠. 생산만 하고 우리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쌀도 사 먹어야겠고,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의 주체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활동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 일이죠. 일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본, 네. 노동은 일입니다. 일을 해준다. 자본은 돈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해주고 또 돈이 있어야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죠.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료를 사려면 돈도 필요하죠. 자본도 필요해요. 이런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한다. 이런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가게죠. 가게. 개인이죠. 회사에 제공해주고 노동을 했으면 임금, 월급을 받고, 자본,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겠죠. 이렇게 개인은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생산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보겠습니다. 회사죠.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생산의 주체만 될 수는 없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때요? 개인한테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런 생산 요소를 사용하죠. 돈도 부족하면 돈도 좀 빌려주세요.
이런 생산 요소를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기업은 소비가 되죠.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산 요소를 사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니까 여기서는 기업도 소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비 활동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하게 된다. 그 다음 밑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회사 기업이 있고 여기는 가게, 우리 집이 있어요. 개인이죠, 개인. 우리 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했죠. 생산물 시장은 재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물건을 파는 재화 시장.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을 사와야 되죠. 사람들을 사와야 되죠. 일할 사람. 그리고 돈도 부족하면 투자도 받아야 돼요.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노동,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 노동이나 자본을 파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노동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죠? 개인이죠. 개인이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 내놔요. 그럼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누가 사가나요? 회사가 사가겠죠. 사람도 사가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생산 요소를 구입했어요.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기업이 이제 노동에 대해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뭘 주나요? 월급 주죠. 소득 주죠. 소득. 월급을 줘요. 그러면 이것은 가게한테는 뭐가 되죠? 가게 소득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관계예요. 위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개인에서 볼까요? 개인이 회사에다가 개인이 물건을 사죠.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개인이 물건을 사면 그 돈은 기업의 수입이 되죠. 이익이 되겠죠. 그럼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놓죠. 시장에다가. 이것을 우리는 사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 재화 서비스 구매했으면 돈 내야죠. 가게는 지출을 하게 된다. 돈을 낸다. 가게가 지출한 것은 곧 기업의 수익이 되죠. 기업이 돈을 번 거니까.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관계를 경제활동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경제활동의 순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